네, 한 주간의 연예가 소식을 정리하고 또 잘 알려지지 않은 뒷얘기를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네, 연예가 파일 백현주 대중문화 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우선 태진아 씨 도박설과 관련한 네. 진실 공방. 진실 공방이죠. 예. 지금 지금 많은 뭐 분들이 양쪽의 입장이 뭐 평평한 겁니까? 누가 지금은 좀 불리합니까? 양측이요 물러서질 않아요. 정말 네. 팽팽해요. 그런데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아직까지는 태진아 씨가 뭐 도박 억대 도박을 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예. 그 카지노의 VIP 룸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거기에 대한 진실 공방 쟁점 1이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은 VIP 룸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베팅 금액이 달라져야 됩니다. 네. 물론 일각에서는 유명한 사람일 경우에는 그 출입이 한두 번 정도는 허용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예. 대체적으로 카지노 관계자분들한테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VIP 룸에 들어가려면은 베팅 금액이 적어도 한 $1,000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한 베팅 금액 $15 가지고서 한 $1,000 정도 가지고 했는데 한 4,700불 정도를 따서 식구들끼리 재미있게 밥을 먹었다 오붓하게 최초의 주장은 그랬었어요. 100만 원 갖고 해서 500만 원 따갖고서 그걸로 썼다. 네, 이런 뭐 그런 주장이었죠 최초의 처음에는요. 진술이었어요. 그런데 예. 지금 한 이틀 전에 달라진 내용이 뭐냐면 VIP 카지노 관계자가 또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한 겁니다. 네. 태진아 씨가 VIP 룸에 있었다. 매니저와 아들 이루 씨하고 있었다. 카지노를 한 것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지만 VIP 룸에 있던 건 맞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카지노는 VIP 전용 카지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태진아 씨의 얘기가 좀 달라지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한 이틀 전쯤 돼서는 또 방송국에 적극적으로 출연을 해서는 한 번 갔다 온 게 아니라 한 4차례 정도, 5차례 정도 갔다 온 거에 대해서 말번복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처음에는 $15 베팅 1,000불 정도, 한 우리나라 돈은 100만 원 정도 가지고 했다라고 했다가 한 $8,000 정도를 했다라고까지 얘기가 달라지다 보니 예. 진실 공방에서 지금 태진아 씨한테 자꾸 이제 처음에는 여기가 맞을까 저기가 맞을까 이러고 갔던 분들이 아, 왜 태진아 씨 자꾸 말이 달라지지 하면서 이렇게 의혹 어린 시선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땐 태진아 씨가 공식 입장을 차라리 내놓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막 확대되는 일이 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공식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기자와 태진아 씨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네. 태진아 씨 입장부터 좀 짚어보면요. 네. 기자가 협박을 하면서 돈을 요구했다. 뭐 네. 구체적인 액수, 뭐 $25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요구를 했다고. 언제쯤 뭐 증거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쯤 공개할 것으로. 지인이 한 3일 전에 한국에 왔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태진아 씨하고 기자하고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어요. 그건 양측의 주장이 일치해요. 둘이 만난 적은 없으나 둘 다 중간에 누군가 있습니다. 근데 태진아 씨의 지인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왔다. 근데 보니까 증거라는 게 있으면 빨리 법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 증거라기보다 증언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의 얘기로는 해당 언론사에서 보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25만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럼 $25만, $20만 달러도 아니고 $30만 달러도 아니고 왜 $25만 달러일까? 의혹이 많이 생기잖아요. 예. 근데 그 지인의 말에 따르면 $20만 달러를 자기네 그 언론사로 주고 중간에 얘기하신 분이 $5만 달러를 가져라 이런 조건으로 언론사에서 기사를 안 쓰는 조건을 제시했다라는 게 태진아 씨의 주장이고요. 네. 근데 해당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도 우리는 금품을 요구한 적이 없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오히려 그 보도를 위한 질문지를 이메일로 보냈으나 태진아 씨는 답을 보내지 않았고 또 관련돼서 태진아 씨의 지인들 뭐 그 미국에 있는 라디오 코리아 뭐 관계자 분들이라든지 한 10여 명의 분들이 끊임없이 회유를 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5월 8일 어버이날에 서른도 씨하고 태진아 씨가 미국 공연이 있는데 이렇게 파문이 일어나면은 공연을 못 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 다들 소위 말하는 망하는 상황이 된다. 5억이든 1억이든 줄 테니 기사를 쓰지 말아라. 이런 압력이 들어왔다라고 해당 언론사에서는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해당 언론이라는 곳은 네. 지금 교포 언론인가요? 미국에 있는 맞습니다. 근데 교포 좀 언론. 오해를 하신 게 예. 시사저널 USA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시사저널하고 관련이 있는 회사로 생각을 예. 했었는데요. 국내에 지금 나오고 있는 주간지. 네, 근데 아니죠. 전혀 관계가 없고요. 예. 제호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게 시사저널의 입장이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을 이제 거점으로 하는 타블로이드 주간지입니다. 해당 언론이 이 카지노 측에 CCTV 조사를 의뢰했다고 하는데 네. 이 카지노 특성상 그거를 공개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어렵죠. 양측이 예. 태진아 씨도 지금 CCTV에 다 담겨 있다. 그다음에 언론사 기자도 취재 기자도 거기 담겨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카지노 입장인데요. 카지노 관계자가 말을 하기로는
영장이 있다면 정식적으로 다 법 절차를 통해서 영장을 가지고 온다면 법원에는 그 복사본을 요청하는 대로 드릴 의향이 있다. 네. 하지만 양쪽에는 그렇게 줄 수는 없다라는 게 그 문제인데 CCTV만 저희가 볼 수 있다 그러면은 명확하게 다 밝혀지겠죠. 하지만 예. 지금까지는 그 카지노 관계자 증언으로는 VIP 전용 카지노이고 태진아 씨가 VIP 룸에 들어간 건 맞다라는 게 그 입장이죠. 그 복장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변장을 했다 안 했다. 예, 태진아 씨는 그냥 평상시 복장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기자는 변장을 해서 자세히 봐야만 태진아 씨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변장을 했다라고 또 양측이 주장이 다른데 네. 이 부분도 어떻게 CCTV 같은 걸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변장을 했다 그러면 CCTV로도 자칫하면 몰라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기자가 그 묘사했던 예. 태진아 씨 그날의 복장에 대해서 CCTV가 다 말을 해주니까 너무 편한데 예. 그렇게 쉽게 보아질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될 수도 없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가장 핵심은 이 해당 언론사에서 다음 주에 원래는 오늘 정도의 보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후속 보도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2탄, 3탄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태진아 씨가 그래 2탄, 3탄, 100탄까지 준비해봐라. 나는 떳떳하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럼 그 2탄에는 혹시 그 태진아 씨 그날 카지노에 들어갔을 때 모습이 담겨있는 사진이 있는 게 아닐까.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추측을 많이 하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루 씨하고 VIP룸에 같이 있는 사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후자보다도 아무래도 그 모습에 대한 포착 사진이 있지 않을까의 가능성을 두는데요. 지금 그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가 지금 현재 다운이 되어 있어요.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어떠한 내용으로 지금 못 들어가는 건지 제가 봤을 땐 접속이 폭주해서 다운이 됐다라고는 봐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후속 취재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자, 뭐 결국에는 이제 법적 공방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네. 대응할 것 같습니까? 법적인 공방. 그러면 이제 제일 가능한 거는요. 예. 태진아 씨 입장에서는 25만 달러에 대한 금품 요구를 당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걸로 하루 빨리 법적인 절차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돈을 건네진 않았으니까 공갈 미수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빨리 착수를 해야만 태진아 씨 입장에서도 떳떳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같이 입증하는 게 맞물려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은 그 아까 상습이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는데요. 네. 지금 태진아 씨는 단순 오락성으로 가족들하고 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제 매일매일 갔던 그 미국에 있었던 동안은 매일매일 들렀던 정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 여기에 대해서 정말 가서 사진을 찍는다거나 그 앞에서 혹은 가족들하고 너무 재밌고 희한해서 또 보고 하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정말 거기에 그 빠져들어가지고 했던 건지에 대한 게 명확히 좀 밝혀져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좀 $10,000 이상의 뭔가 그 금액이 그 안에서 며칠 동안 오갔다면 예. 이게 외국환 거래법에도 저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10,000를 있는 기준으로 문제가 될 네. 수 있는 건가요? 예. 네,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예. 자, 이번에는 뭐 저희 클라라 씨 얘기도 좀 해보죠. 법정 공방이 좀 있었습니다. 네.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이규태 회장과 네. 클라라 씨 사이에서 좀 공방이 좀 오갔었는데 네. 결국에는 클라라 씨하고 클라라 씨 아버지가 검찰에 송치가 됐어요. 그렇게 네. 보면은 이규태 회장이 뭐 일단은 승리를 한 거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그렇게 겁니까? 봐도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요. 예. 왜냐하면은 일단 클라라 아버지하고 클라라가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그런 내용이 아닌 걸로 이제 본 거죠, 경찰에서는. 그래서 기소 의견으로 이제 검찰에 송치를 한 건데 네. 이제 문제는 클라라 씨의 이미지적인 타격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네. 계속해서 과거에도 방송에 나왔을 때마다 사소한 것인데도 계속해서 말이 바뀌었단 말이죠. 네. 연예인 남자친구부터 시작해서 요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이 계속 말이 달라졌기 때문에 네. 그때 그 이미지의 연장선상으로 이걸 본 거죠. 근데 후속으로 또 이규태 회장에게 자신이 역으로 그 협박을 당했던 부분에 대한 녹취록 본인은 클라라 씨 측에서는 내가 공개한 게 아니다라고 하고 있으나 네. 클라라 씨 측에서 가지고 있는 그 녹취록을 어떻게 언론사에서 입수했을까에 대해서는 당연히 클라라 씨 측에서 나왔을 거라는 생각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까지 녹취록이 있다라고 거의 마지막에 히든 카드를 내놓았으나 예. 대중들의 마음은 클라라 씨에게 아직도 돌아서지 않고 있는 참 희한한 모양새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녹취록이었는데 네. 뒤늦게 공개한 거에 대한 의문도 있어요. 그렇죠. 그 내용을 보면은 이규태 회장이 클라라 씨에게 그럽니다. 뭐 내가 너를 키워주는 데 쓸 돈을 너를 망치는 데 쓰게 되는 거 아니냐. 또 어디도 활동을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녹취록이죠. 네. 물론 이제 법정에 들어갔을 때는 전문이 다 공개가 되어야 될 것이고 녹취록뿐만 아니라 녹취 파일도 다 공개가 되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놓았다는 거는 취재기자의 입장에서 제 생각에는 클라라 씨가 그렇게 법적인 서로 이렇게 분쟁이 있었어도 뭔가 관계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은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것까지 이제 흘러간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서세원 씨 얘기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딸 서동주 양이 어머니의 말이 모두 맞다 이런 증언을 했어요. 네. 예. 어머니의 말이 모두 맞다. 그러면서 내가 어머니가 살아온 걸 봐왔기 때문에 예. 지금 어머니가 37kg 정도로 살이 빠져 있는데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본 중에 엄마는 가장 지금 힘들고 건강이 안 좋아 보이고 많이 마른 모습이다. 어렸을 때는 내가 잘 몰랐는데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인가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예. 성인이 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를 밝힌 거죠.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내가 본 것도 있으니까 법정에 나서서 진술을 엄마를 위해서 내가 증언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서세원 씨가 사실 부부 문제만큼은 두 사람만이 아는 것인데요. 딸이 이렇게 나서서 엄마를 비호하고 있고 또 이혼을 결심하게 된 배경도 서정희 씨가 말하기를 딸이 엄마 아빠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혼을 하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힘을 얻어서 용기를 냈다라고 했는데 아들은 보통 어렸을 때야 뭐 엄마한테 좋아해서 다녀도 성인이 되고 나면 남자 대 남자로서 아빠를 많이 이해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아빠 입장에 쓸 텐데 서동천 씨까지 아들까지도 누나와 마찬가지로 엄마를 위해서 얘기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란 말이죠. 예.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알기로는 서세원 씨가 사실 두 자녀를 유학 생활을 시킬 때 유학비를 보내느라고 많이 힘들었던 정황들에 대해서 그 측근들을 통해서도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열심히 공부하고 나쁜 쪽으로 빠지지 않는 자식들에 대해서 되게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걸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아버지로서 할 일을 다 해놓으시고도 자식들에게 이렇게 외면받는 아빠가 됐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참 답답해요. 취재하면서도. 그렇군요. 네. 그 서세원 씨 매니저가 서정희 씨한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네. 그게 서정희 씨가 그 매니저에 대해서 용역 깡패다 이런 말을 써서 그런 거잖아요. 그랬죠. 그 자세히 좀. CCTV 영상에 보면은 예.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맨날 봐도 충격적이에요. 서정희 씨 거의 들어 누워 있고 서세원 씨가 이렇게 발로 잡아 끌고 옆에 또 남자분 건장한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서정희 씨는 용역 깡패를 동원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 말로는 나는 수년간 함께 일했던 매니저였고 서세원 씨 일뿐만 아니라 서정희 씨 일도 개인적으로 내가 도왔었다. 나를 알면서 어떻게 용역 깡패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처갓집도 너무나도 충격에 빠졌고 나 또한 충격에 빠졌다. 명예훼손으로 나는 고소를 할 거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세원 씨는 반면에 여러 가지 지금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무대응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죠? 거의 무대응인데요. 예. 며칠 전에는 한 매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측근을 통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 자식들 때문에 나는 말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자식들 예. 얼굴에 침 뱉는 격이 될까 봐. 그런데 자꾸만 이게 확대 해석이 되고 일파만파가 커지다 보니까 좀 안타깝다. 지금 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인슐린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정도까지 근황은 나온 상태입니다. 백현주 대중문화 전문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